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집값 잡을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일단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책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왜 집값이 올랐냐? 주로 보수 측에서는 양도세 중과 제도로 매물 감소가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공급 불안 신호를 불러서 집값을 급등시켰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반면 진보 측에서는요. 야, 높은 분양가격의 문제다. 아니다. 김포공항이나 용산기지 등을 활용하지 않아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주장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이다. 왜?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다. 자, 오늘은 여러 주장 중에서 높은 분양가격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경실련에서 분양가 하락을 통한 집값 안정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이 낮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럼 왜 분양가를 잡아야 되냐?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실제 저렴한 분양가의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하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그것이었죠. 조성원가 연동 기반의 저렴한 분양가를 채택을 해서 실제 무주택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로 분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 이후에 실제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세가 나타나요. 자, 지난 영상에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토지가격 평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드렸습니다. 과거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일부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조성원가 연동제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LH가 이 토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최근에 신도시 분양가는요, 이 신도시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반영을 안 했던 조성원가 연동제에 비해서 확실하게 주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갈 것이고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우려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요, 태생적으로 낮은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거의 2배 가까운 임대주택 비율을 책정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높은 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이 거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택지 매각을 통해서 그 비용을 확보해서 적자를 메꿔야 돼요.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무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분양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달 뒤에 7월에 첫 사전 청약이 진행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6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 중소규모 택지까지 포함해서 청약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신규 택지의 최초 분양가가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원래는 분양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첫 분양이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분양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파격적이진 않을 겁니다. 높은 분양가와 절반 가까운 임대주택, 과연 3기 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자, 걱정되시죠? 왜? 낮은 분양가가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단 성공의 기준이 수도권 아파트값 안정이라면 저는 무리 없이 목표는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서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바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동탄 2 신도시에서 공급됐었던 디에트르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이었죠. 또한 디시엘로라고 최근에 분양가가 책정된 거 봤더니 전용 58제곱미터가 분양가 4억에 책정됐습니다. 자, 주변 시세 35에서 40%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단지 분양으로 동탄 2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요? 현재 이들 지역 시세 12억 정도에서 13억, 15억까지 보고 있죠.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09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이 정도 경쟁률 나오면은요, 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운 좋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로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탄 이 신도시 지역의 낮은 분양가가 효과를 보려면요, 높은 수요를 채울 만큼의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분양가가 집값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낮은 분양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공급 확대의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낮은 분양가가 성공했었던 대표적인 사례, 과거 1기 신도시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수십만 호의 아파트 분양을요, 동시에 공급하고 동시에 입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쏟아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낮은 분양가가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요가 굉장히 팽창했기 때문에 이런 팽창한 수요의 진정은 정비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이 되게 많았잖아. 이명박 정부는 훨씬 적게 공급하고 집값을 잡았다는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2011년 강남 보금자리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요, 분양가가 평당 1,030만원, 한 1,15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강남 보금자리 33평이 3억 중반에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싸게 공급하니까 2011년에 저렇게 싸게 공급했잖아. 그러고 나서 2012년에 바로 폭락했잖아. 자, 이 분양가 이때 많이 공급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했잖아. 낮은 분양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렴한 분양가는 수요를 넘게 공급할 때 집값을 하락시킨다 말씀드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남 보금자리지구 사전 예약 당시에 추정 분양가 보잖아요. 이제 고양 원흥지구는 평당 800에서 850만 원이고요. 미사지구는 930만 원에서 970만 원이었습니다. 자, 강남 보금자리지구 3억 중반이었고요. 강남 미사지구는 3억 초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보실래요? 강남 보금자리지구만 12대1, 14대1 정도가 나왔고요. 원흥지구는 2대1, 하남 미사지구는 1.4대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강남 보금자리지구 사전청약 커트라인 봤더니 1200에서 1700, 1200에서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귀여운 수준의 커트라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금자리 주택 2차 지구 본청약은요, 미달이 속출해요. 자, 보면은요, 강남 보금자리 지구 말고는 전부 다 미달을 하게 됩니다. 3차 보금자리 지구도 똑같아요. 그 잘 나갔던 하남 가밀지구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대1밖에 안 됐습니다. 세자녀 특별공급은 1.53대1밖에 안 됐어요. 향동지구는 1.67대1밖에 안 됐다는 부분, 그 당시와 지금은 수요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이명박 보금자리 주택 진행 당시 수요가 적었을까요? 자, 저희는 쇼킹부동산에서는 주택시장은 공급과 금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 공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장과 2기 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서 공급 부족에서 과잉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 이전부터 아파트 하락 심리가 팽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입주할 때 서울 지역 외곽에서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의 초기 신도시 정책이 조성원가 연동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주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덜렁 입주를 시켰더라.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2008년, 2009년이라는 거죠.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2010년 7월부터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라가면서 가기대출금리까지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어떤 용어가 나타나게 되냐? 바로 하우스푸어란 용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높은 대출 이자에 버거워하는 가계들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 하우스푸어가 가계 대출에 힘겨워하면서 겨우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또한 매수 심리가 크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변화, 신도시 입주 물량 증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 등이 복합적으로 낮은 수요를 부른 상황에서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 지구 분양가가 하락에 영향을 준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하락의 수많은 변수 중 하나지 분양가 하나 낮게 했다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3기 신도시 높은 분양가에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주변 시세 70에서 80%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많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2억에서 4억 정도 수준의 자산에서 청약 대기 중에 있어요. 근데 주변 시세 70에서 80% 잡아버린다? 분양가 6억, 7억, 8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는 오랫동안 청약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을 못하네, 이런 사람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전 청약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측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커다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분양가가 파격적으로 낮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되면 집값 안정이 가능합니다. 파격적으로 낮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사람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책정한 다음에 대규모로 진행하면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낮은 분양가를 책정할 자신이 없다면 국토부에서는 물량이라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지금 청약 대기 수요를 빠르게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달 뒤부터 3기 신도시 청약이 진행됩니다. 저도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제발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이 될 정도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기원하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3기 신도시 공급이 최대한 빠르게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 수요가 넘는 공급이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 강조를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